초등학교 5학년 때 포항 고모가 치매에 걸리자 고모부는 아파트 살 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자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대문으로 빠져나가요.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눈덩이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다만 가난은 나를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휴대폰을 바꿔주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들어간 문자함에서 외도를 확인했죠. 손발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네이트홈 문자 연동을 했고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어요. 결국에는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돌아와 주시길 간절히 빌었어요. 엄마, 내가 지금은 무능력하지만 취업해서 버는 돈 다 줄게. 제발 다른 남자 만나지 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빌었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웠어요. 내 어머니는 남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내 사춘기가 오래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장애인입니다. 중증 정신장애, 정확하게 조현병 환자예요. 어머니와 이혼 후 제가 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20살, 나는 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이 되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아르바이트 했어요. 별 보고 출근해서 달 보고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일해도 제 손에는 7만 원이 쥐어졌습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과 편입을 포기했고,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내 스스로 날개를 뜯어냈고, 목에 칼을 차고, 다리에 족쇄를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현대기아 자동차 생산직 입사를 준비했어요.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야, 그거 포기해. 학연, 혈연, 지원 없으면 안 된다더라. 이야기뿐이었죠. 하지만 나는 젊으니까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소서, 인적성, 면접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13년 7월 1일, 저는 기아자동차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취업만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사회 초년생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어렵고 곳곳에 눈먼 돈 노리는 사기꾼 천지였습니다. 더불어 대출, 연말정산, 자산관리, 실비보험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죠. 저에게는 조언을 구할 어른이 없었거든요. 쥐야간금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도서관에 가서 경제 관련된 책을 보며 스스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저는 워라밸 따위 개나 줘버린 워커홀릭이에요. 9년 동안 월차 10개를 쓰지 않았습니다. 특근, 잔업 빠짐없이 챙겼어요. 덕분에 이제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돼요. 내 자존심 깎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홀로 벤치에 앉아서 오열하던 일을 더는 겪지 않아도 돼요. 스무 살 때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삶의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더는 목표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직도 돈이 좋고 성과를 위해 몰두하는 것도 좋은데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게 지쳤습니다. 잘 사는 법은 알 것 같은데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최근에 소개팅을 받았어요. 일요일 오후 커피와 쿠키를 앞에 두고 1시간 정도 대화 후에 일어섰습니다.
일반적인 소개팅 느낌은 아니었고 마치 회사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소개팅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예상하시는 대로 애프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매력이 없나? 자책하며 저는 또다시 행복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왜 소개팅에 나갔는지 떠올려 봤어요. 저는 인생의 마지막 연애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스노우볼에게 빼앗긴 걸 다시 되찾아오고 싶었습니다. 내가 만약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나와 같은 슬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 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좋은 부모보다 보편적인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내가 받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아픔, 상처, 그리고 기억을 치유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나를 움직이게 만든 가치였습니다. 가치는 모호해요. 하지만 그래서 좋아요. 소개팅이 애프터로 이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움직인 가치를 알고 있으면 운동에서 건강한 몸 만들기, 헤어, 옷, 스타일 바꾸기, 그리고 동호회, 모임 참가하기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주저앉을 때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꿋꿋이 길을 걷습니다. 신을 기만한 시시포스는 산꼭대기로 바위를 올리는 형벌을 받아요. 아무 의미 없는 고된 노동 끝에 올려놓은 바위는 이내 속절없이 굴러 떨어져 버리죠. 그는 산에서 다시 내려와야 해요. 바위를 올리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공허해서 힘듭니다. 목표만을 향해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시시포스를 닮았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힘든 일은 의외로 적어요. 다만 그것이 내게 의미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일인지, 내 삶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무의미함을 견디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말 힘든 일도 가치를 알고 있으면 견딜만 해요. 오늘의 고단함이 내가 사랑하는 삶의 미소로 이어질 걸 생각하면 어깨의 짐도 조금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가치를 되새기는 일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풀어 설명해 줍니다. 하고 싶지만 참아야 했던 일, 노력하고 견뎌야 했던 일, 그리고 기뻤던 일이 왜 그런지 알려줘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책임을 내던지고 백일몽을 쫓자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삶을 원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노력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자는 이야기예요. 100세 시대 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저는 목표를 향해 달성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손에는 나침판이 들려 있습니다. 혼란한 삶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판이 바로 가치입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손에도 가치라는 나침판이 들려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잘 사는 법은 알 것 같은데 왜 사는지 모르는 당신을 위해서 강연을 준비한 전현수입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